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뉴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전국 부동산 수요 역대 최고, 비규제 지역 집중 뚜렷. 이러다가 이제 비규제 지역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규제 지역을 피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조정 지역으로만 들어가게 되더라도 규제의 어떤 강도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해서 몰리는 수요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규제에 의한 어떤 집값 상승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 넘쳐나는 유동성,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 그 다음에 공급의 부족 상태에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 패닉 바잉 하는 그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전국 아파트 수급 지수가 113.9다. 2012년 7월 첫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다음에 강원, 충북, 제주 수급 지역 역대 기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되레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지수는 113.9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2년 7월 첫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0에서 200으로 표현되는 수급 동향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우위에 있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지수가 113.9로 집계가 됐다라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은 이 수급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명품이 많은 명품들이 있지만 그 명품들이 값이 뛰는 이유는 공급은 한정적인데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값도 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여자들이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백이라든지 명품백 같은 경우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물건들의 프리미엄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롤렉스 서브마리너 같은 시계도 뭐 사놓으면 50% 100% 가는 것은 우습죠. 네. 아파트도 자산 측면에서 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국 아파트 수급 지수는 작년 10월 둘째 주 100.4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전국 아파트 수급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작년 11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향후 2년간 임대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더욱이 지난달 전국 36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 인근 비규제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민망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규제 지역이 주요 도시에서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이 이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광역시 23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다 그랬죠. 지방 도시에서는 파주와 천안, 동남,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안산, 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경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웬만한 시급들도 이제는 조정지역이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 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가열 지구로 포함시켰다. 이로써 조정대상 지역은 총 111곳,
투기가열지구는 총 49곳이 됐다. 어마어마하죠. 아닌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문제는 규제를 피해간 지역으로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마저도 이 비규제 지역에 또 수요가 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이제는 전국이 다 조정지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엊그제 이렇게 지난달 11일에 이렇게 23곳을 조정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강남을 비롯한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 경기 수도권으로 또 수요가 다시 몰려가지 않습니까? 왜냐? 모든 지역이 다 조정지역으로 들어갈 바에는 어쨌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서울 경기권으로 다시금 가겠다는 거죠. 어차피 조정지역이 다 돼버렸으니까요. 그게 문제인데 또 그 와중에도 틈새인 이 규제를 피해간 비규제 지역, 비조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가 또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 강원, 충북, 제주의 수급 지수는 각각 107.8, 110.8, 101.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제주의 경우 수급 지수가 100을 넘은 건 2017년 8월 첫째 주 104.8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이 결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이런 규제로 수요 집중과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죠. 특정 지역을 규제할 경우 그에 대한 안정효과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긴 어렵다고 본다. 시장의 기본 원리인 공급과 수요 원칙에 맞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공급 자체를 좀 늘려줘야 하는 것이 중요치 않냐. 무조건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 막아버리고 또 공급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택지지구 자체를 개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여기에 유동성이 증가되는 이 상황,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 볼까요? 국세청 부동산 전쟁 ING 자금 출처 부채 상한 다 뜯어본다. 고액 전세입자도 자금 출처를 집중 분석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법인 탈루 혐의 엄정 세무조사 조사 대상 선정 코드와 분석 시스템 개편. 그러네요. 네,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가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 그죠? 전수 분석하고 고액을 빌려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 과정 자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이고요. 고가를 취득했다면 국세청 감시망 못 피한다.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증하고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편법 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집중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네, 탈탈 털어보겠다는 겁니다.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그죠? 그리고 뭘 말씀드리고 싶었더라. 네. 아무튼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다주택자의 경우 차명계좌를 활용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계좌로 임대소득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많은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의 탈루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뭐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부분은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네, 또 추가하여서 엄정하게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마음 편하게 즐거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고, 네, 이런 부분들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도 AI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이제 정밀해진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전국적으로 규제가 이제 다 돼야지만 이 규제를 멈출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공급을 좀 늘려줘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공급 자체를 확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집값 상승, 그러니까 상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과 뭐 적절한 규제가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이런 집값 상승,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영상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춥고 또 요즘 눈도 많이 내리고 있어요. 눈길에 안전 유의하시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계시는 무주택자분들은 물론 누가 집을 보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허리띠 바짝 졸라매시고 또 좋은 기회입니다. 무주택자 분들에게 집을 보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주택자가 더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 무주택자 분들이 이런 좋은 여건에서도 사지 못하는 이유, 네, 이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값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타이밍을 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투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규제가 계속된다고 해서 집값이 영원히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결국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입지의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상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언제나 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집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부의 규제책, 정부의 정책을 절대 무시해가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좋은 시그널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주택 보유하신 것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고 조정을 해가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